네, 앵커의 산책입니다.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일정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까지 중국 시장이 휴장입니다. 내일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.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.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개장 전에 발표가 됩니다. 또 수요일은 한글날로 우리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. 목요일 새벽 3시에는 9월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. 또 10일 저녁에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공개가 된 날입니다.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통위가 열리고요. 또 미국의 9월 PPI도 발표가 됩니다. 또 미국에서는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. 최근에 이 금융주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좀 줄여서 잡아야 된다, 수익성에 대해서 좀 낮게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금융주의 실적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이겠죠. 컨센서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액은 80조 원대,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어가게 될 텐데요.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년 동기로는 급등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큰 폭의 성장은 아닌 상황입니다. 과연 이 숫자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변화 부분입니다. 3분기 컨센서스 내려가고 있고요. 4분기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내년까지도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좀 붙잡을 수 있는 뉴스 혹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뉴스를 발표해야만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. 그런데 단순히 3분기에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역사적으로 3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보시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건 20년에 단 한 번뿐이었고요. 2012년부터 평균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4%가량 적은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에 더 문제인 것은 바로 3분기 이익 모멘텀 하위 업종,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단을 계속해서 내려잡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야만 시장은 환호를 외치겠죠. 그러다 보니 일부 증권사에서는 업종보다는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고요. 여기에 최근에 수급이 붙었던 2차전지, 신재생에너지,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지속이 될 것이다. 이것을 잘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겠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. 중국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사실 중국 시장 안 볼 수 없습니다. 상해종합지수, 홍콩항생지수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. 말 그대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. 또 밑에 보시면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급증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동안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받고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게 중화권 증시인데요. 작용,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 상승도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중국 증시 휴장이지만 홍콩 증시 오늘도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. 과연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. 계속해서 큰 좋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. 거래량도 보시면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코스피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3% 정도입니다. 여기에 8월 이후 수익률을 따지다 보면 코스피의 수익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.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발표하고 포문을 잘 열어준다면 작용,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좀 상승 방향으로 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외에 일정별로 체크 포인트들 더 정리를 해보면요. 일단 FOMC 의사록 부분입니다. FOMC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이건 선제적인 금리 인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요.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나왔던 지표들을 연준 의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 부분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금요일에 열릴 금통위 회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. 역대 최저
최장 기간 동안 금리가 동결이 됐죠. 저번 금리 동결 때 하는 총재가 물가만 봤을 때 이미 금리 인하 요건에 들어왔다라고 밝혔고요. 거기에 연준에서 이미 빅컷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여기에 국내 CPI 지수도 하회를 했고 주택 대출 급증세도 진정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.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일정들 잘 챙기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.